오늘 이 영상 보시면 1차 방정식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단원이 바로 1차 방정식인데요. 제가 설계연구원 출신이긴 하지만 저도 1차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개념을 분해해서 이해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수업한 학생들 모두 제대로 이해하게 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이란 1차인 방정식을 의미하는데, 먼저 1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차수가 1이라는 걸 의미해요. 차수라는 건 뭐냐, 자, 미지수가 몇 번 곱해지냐인데, 예를 들어서 차수가 1이라는 건 x가 한 번, x 하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x를 두 번 곱한다, 그러면 이게 x 제곱이 돼서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를 세 번 곱하면 x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3차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차는 중3 때 배우고 3차, 4차는 고1 때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이 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등식이에요. 등식인데 이 x라는 미지수가 있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이제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그럼 미지수가 뭐고 등식이 뭐고 이 참이 되고 거짓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미지수라는 건 아직 값이 뭔지 모르는 말 그대로 미지의 수예요. 미지의 수, 알지 못하는 수. 자, 그리고 등식은 등호, 우리가 보통 는이라고 하는 이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등식은 기본적으로 좌변이 있고 가운데 는이 있고 우변이 있죠. 그래서 이 좌변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부르고, 등식이 참이 된다는 건 양변이 같다, 그래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은 양변이 다르다, 좌변과 우변이 다르다,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x 플러스 2는 5라는 식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5라는 이 식에서 x가 몇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 우리가 x를 구하려고 해요. 자, 어떤 수에다가 2를 더했을 때 5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딱 봐도 3이겠지만 1을 먼저 넣어볼게요. x가 1일 때, 그러면 1 더하기 2는 5가 되면서 틀렸죠. 이게 거짓. 그리고 x가 2일 때 2 더하기 2도 5가 아니니까 거짓. x가 3일 때 3 더하기 2는 5가 맞으니까 이때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등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이게 1차 방정식을 푼다를 의미해요. 아까는 x가 3이었죠. 자, 그래서 이 등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해를 구한다. 자,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래서 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풀 때 하나하나 다 일일이 대입해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x-1은 3x 플러스 6이다. 자, 이거를 1이랑 2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뭐 x가 1일 때 2 빼기 1은 3 더하기 6이다. 틀렸네? 그럼 이건 아니고 x는 2일 때, 이렇게 하면서 풀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분수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뭐 1, 2, 3이 아니고 뭐 100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떤 푸는 방법이 따로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식을 변환해서 좌변에 x만 남긴다.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거를 x는 식을 변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x는 이 값이구나, 그래서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식을 변환할 때 등식이 성립하면서 식을 변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등식을 성립하면서 식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 4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이 4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4가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1 더하기 2는 3이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자, 이거 참이죠. 좌변도 3이 되고 우변도 3이 되니까 여기서 똑같이 좌변에다가 3을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6은 6. 참이네. 자, 3을 빼볼까요? 그러면 0은 0. 이것도 참이네. 곱하기 3, 3, 3, 9 해서 양변이 또 9니까 참이고, 나누기 3 하면 1은 1이니까 참이고. 자, 그래서 등식에서는 양변에다가 똑같이 어떤 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항상 참이에요. 자, 이 4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식의 형태를 변환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간단했던 예시를 다시 볼게요. x 플러스 2는 5. 자,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냐면 좌변에 x만 남긴다라고 했죠. 좌변에 x만 남기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플러스 2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 돼요. 자, 플러스 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서로 상쇄되죠. 좌변에서 더하기 빼기 2니까 그럼 0이 돼서 좌변은 x만 남아요. 그리고 우변에 5에서 빼기 2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처음에 플러스 2였던 게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없애주는 과정에서 좌변의 플러스 2가 우변의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네. 자, 여기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플러스 2를 없애볼게요. 그럼 x는 플러스 2가 없어지고 우변의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마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양변의 마이너스 2를 뺀 건데.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항은 부호가 바뀌면서 반대변으로 넘어가는 것. 자, 항이 부호가 바뀌면서 반대변으로 넘어가는 걸 이항이라고 해요. 자, 실제로는 맘대로 부호가 바뀌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네, 사실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 단계 높여서 2x 플러스 1은 5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1은 5에서 지금 문 더 생겼죠? 2라는 게 추가로 생겼어요. 이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항이 있고, 자, x 앞에 개수 2가 있고, 자, 여기 상수항이 있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에 두 개를 모두 없앨 수는 없어요. 등식의 성질을 네 가지 중에 하나씩 이용하면서 한 번에 하나씩 없애야 되는데, 자, 먼저 개수를 없애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개수부터. 자, 그러면 지금 이 2x라는 건 사실 2 곱하기 x니까 곱하기 2를 없애주려면 나누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2분의 2 x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5가 되고 약분돼서 그냥 x만 남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이항해서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4는 2가 된다. 자, 그래서 x는 2라는 걸 구했어요. 두 번째로 이번엔 상수항부터 없애볼게요. 자, 그럼 2x에서 플러스 1을 이항을 해서 5 빼기 1이 되고 2x는 4가 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우변은 2가 되겠죠. 자, 어떤가요? 딱 봐도 상수항부터 해야겠죠. 더 간단하고 빠르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자, 푸는 순서. 첫 번째 상수항부터 제거를 하고요. 두 번째가 개수를 제거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는 계속 우변에 상수항만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1차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좌변에 이 개수랑 상수항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우변에 x항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좌변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자, 상수항을 제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상수항만 남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1번 좌변의 x항, 우변의 상수항. 자, 그래서 3x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우변에 3이 있었고 플러스 1을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x는 2가 되고, 자,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양변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 풀이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항한다. 이제 교재에 있는 1차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가장 엄밀하게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자, 여기서 연역적인 것과 뭐 기납적인 거 이런 게 있는데, 자, 어려운 건 다 빼고 수학은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절대로 논리적으로 필요한 얘기만 하지 필요 없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차 방정식의 정의를 한번 보면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한다. 자, 이 표현이 왜 필요할까? 수학에서는 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정리한 식이 이런 형태가 되고 a는 뭐 0이 아니다. 자, 이건 또 왜 필요할까? 그리고 뭐 이런 꼴로 나타나는 방정식을 x에 대한, 자, 이건 또 이런 표현이 왜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1차 방정식을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요 1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실 잘 설명을 해주지도 않긴 해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진짜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 그럼 아직 덜 공부한 거고, 그렇다는 건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들 중에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가면서 점점 더 내용이 복잡해지고 이게 누적되면서 쌓이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런 구멍이 하나둘씩 생겨나면 나중에는 그 구멍들이 엄청 많아지고 이게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누적되니까. 이 배우는 내용들이 누적되면서 이 구멍들이 많아지고 커지게 되면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찾기 어렵고 찾아도 메꾸기 어렵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고 있는데, 만약에 고2쯤에 어떤 구멍을 찾았어요. 아, 내가 1차 방정식? 이 방정식 쪽에서 뭔가 모르는 게 있구나. 찾았다고 해도, 자, 그러면 이 고2 때 중1 거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뜻인데,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중1이 초등학교 3학년 걸 다시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중1이 아, 나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다시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로 너무 창피하잖아요. 인정하기도 싫고. 이 사람 심리상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배울 때,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깊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차 방정식은 단순히 계산만 할 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1차 방정식의 꽃이고 나중에 함수와 함께 가야 해요. 결국 수학 성적은 방정식의 활용과 함수를 잘하냐 못하냐에서 갈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1차 방정식이 나중에 고3 때 배우는 미적분까지 연결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이 위에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저런 내용이 꼭 있어야 하는가? 자, 1번. 수학에서는 어떤 이 꼴, 그러니까 형태를 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1차항, 상수항, 1차항과 상수항 이렇게 어떤 정해진 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풀이법, 규칙을 만들고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지금 1차 방정식은 사실 간단한 형태지만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2차 방정식만 보더라도, 자, 이건 몰라도 되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보면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기본꼴은 2차항이 추가되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일정한 어떤 정해진 꼴이 없으면 풀이법 설명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 푸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까 2x는 3이라는 것도 있고 2x 플러스 1은 3이라는 것도 있고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3이라는 것도 있고 2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 플러스 5x 이런 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계속 형태가 바뀌잖아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계속 식이 복잡해지고 함수까지 가다 보면,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함수라는 아주 중요한 걸 또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울 때 뭔가 정해진 규칙이나 풀이법을 만들고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정해진 형태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룰 수 있다는 건 풀이법이나 어떤 성질 같은 걸 파악하고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A는 0이면 안 되냐? 자, 우리가 기본 꼴을 지금 살펴보면, 자, 요게 기본 꼴이에요. 1차 방정식의 기본 꼴. 자, 그럼 1차 방정식의 기본 꼴에서는 ax 플러스 b는 0인데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 곱하기 x 더하기 b는 0이 되면서, 자, 요 1차항이 어떻게 되죠? 자, 1차항이 0이 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상한 식이 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0x 플러스 2는 0 해서 얘가 날아가 버려. 0에다 뭘 곱해도 0이기 때문에 0x는 무조건 0이 되고 없어지니까, 그럼 2는 0 이런 이상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수학을 수업할 때 교과서의 내용만 그대로 나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x에 대한이란 내용을 이해하려면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함수는 정확히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이제 1학년 1학기 때 방정식 뒤에서 함수를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 저는 함수를 미리 가져와서 설명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함은 어떤 상자를 의미해요. 자, 어떤 상자냐? 어떤 수가 나오는 상자다. 자, 어떤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x라는 수를 넣었을 때, 자, 일로 y라는 결과가 나오는 상자를 함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사실상 어떤 기계 장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판기가 있고, 자, 여기에 음료수들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돈을 넣거나 카드를 결제해서, 음료수가 모두 하나에 1,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다 1,000원이면 우리가 1,000원을 넣으면 음료수 몇 개 나오죠? 한 개 나오죠. 자, 돈을 2,000원을 넣었어요. 음료수 2개 뽑을 수 있고, 3,000원을 넣으면 음료수 3개 뽑을 수 있고. 자, 이 계속 늘어나겠죠. 우리가 이렇게 넣는 것, 입력, 이 입력을 x라고 해요. 자, 이 자판기라는 기계가 함수인 거고, 자, 이 자판기가 함수다. 그래서 돈을 넣었을 때, 이 음료수라는 출력, 아웃풋, 이거를 y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건 이 돈과 이 음료수의 어떤 관계를 함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지금 설명하냐? 이건 대학교 때 배우는 교재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파벳이 엄청 많죠. 지금 우리는 x 하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t도 나오고 p도 나오고 뭐 c, e, 뭐 여기 m도 있고, 뭐 여기 y 오른쪽에 무슨 콤마도 있고, 자, 엄청 많은 미지수들이 생겨요, 나중에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미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한국 돈 1,0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달러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1달러짜리를 넣으면 더 비싼 돈인데 음료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이 자판기라는 함수 기계는 내가 인식하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인식하지 않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나 엔화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취급하냐? 얘를 상수 취급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이 설명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기본꼴이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x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x만 미지수 취급, 혹은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 자, 변수라고 하는 건 변하는 수. 우리가 뭐 x에 1을 넣을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식이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어떤 미지의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1이나 2나 3이나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수가 x인 거잖아요. 그거를 변수 취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a랑 b는 뭐냐? 여기선 상수 취급을 해요. 상수 취급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수. 그러니까 a랑 b는 정해져 있는 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 결론적으로 x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얘기는, 여러 문자 중에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뭐 t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것만 변수 취급. 얘만 어떤 이 기계에 넣어서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고, 나머지 문자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혼자 계속 가만히 있는 어떤 그냥 상수 취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뭐 tc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여기서 x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붙는지, x, y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붙는지, 뭐 t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붙는지에 따라서 이 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사실 함수에서 자세히 다루긴 하는 건데, 자,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미사일을 쐈다고 쳐볼게요. 미사일을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딘가에 떨어지겠죠. 우리가 이 각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 거리가, 자, 이 각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매번 쏘면서 거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을 통해서 어떤 각도일 때 어떤 결과, 거리가 나오냐, 이걸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 각도와 거리 사이의 어떤 관계를 알아야 해요. 관계 혹은 규칙 같은 거. 자, 근데 사실 우리가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자, 어떤 미사일을 이렇게 쏜다고 했을 때 이 쏘는 각도도 중요하지만, 뭐 바람의 방향이나 이 발사하는 힘, 밀어주는 힘, 뭐 온도,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결과에 영향을 준다. 자,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건 변수다란 얘기예요. 아까 변수 상수 얘기했었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주지 않는다. 그럼 얘는 뭐예요? 상수. 결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일정한 상수예요.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게 결과에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별로 차이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도가 올라갔을 때 뭐 한 미사일을 쏘는 거리가 뭐 1, 2cm가 달라진다. 사실 1, 2cm는 미사일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영향을 주긴 주지만 영향이 아주 작으니까 그냥 영향을 안 준다고 상수 취급을 하자. 이렇게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 취급을 할지 상수 취급을 할지 먼저 그 인자들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 예측을 좀 더 손쉽게 최대한 원하는 정확도에서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함수를 설명할 때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1차 방정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에서 방정식의 활용과 함수까지 다룰 예정인데 구독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수학을 제대로 마스터해보자고요. 새로운 AI 시대에 필요한 AI 스마트 자기주도 학습 가이드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